더더더 매일 쏟아지는 뉴스. 저도 정치평론을 하면서 이슈 따라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늘 이슈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더 뉴스 이데일리 손희영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 힘들어요? 아침에 나오시기? 오늘 실물 처음 뵙는데 실물이 네. 더 멋지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쿠폰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한번 가볼까요? 오늘은 어떤 뉴스 준비하셨습니까? 네. 불법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근데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죠? 네, 어제 표결이 시작되자마자 집단으로 이제 나갔었는데 이후 규탄대회로 이어갔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을 없애기 위해 의회 민주주의 심장에 칼을 꽂은 정치 테러다, 야당을 말살시키기 위한 악의적 정치 공격이다 등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또 국민의힘 의원 당 소속 18명이 계엄 해제에 찬성해 이제 표결 방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주장을 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결국 172명 찬성으로 가결됐잖아요. 그러면 추 의원은 영장실질 심사를 받게 되겠네요. 네,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체포동의안이 내란 특별검사팀으로 보내졌고요. 네. 특검은 법원에 체포동의 통지서를 송부를 했는데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정하고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 초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보니까 추 의원이 신상 발언도 했고요. 국민의힘은 정말 강력하게 반발하더라고요. 네, 어제 추 의원이 이제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서 보수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 몰이 정치 공작이다고 네. 반발을 했는데 이제 표결에 불참하면서 항의하는 뜻을 더욱 보였고 송은석 원내대표도 22대 국회가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에 오점을 남기는 날이라고 하면서 반드시 구속 영장은 기각될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발언이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네. 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유를 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게 맞냐는 지적이 좀 일기도 했었어요. 네. 장 대표가 한 발언은 네.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은 1987년 민주화로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출발점이었다. 그 나비 효과는 대한민국 역사를 바꿔놨다. 46년 전과 똑같은 나비 효과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사필규정이라고 또 한 입장이죠.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건과 김영삼 전 대통령 이거를 비유하는 것이 맞나? 저도 정치평론을 하면서 좀 그런 회의감이 좀 들더라고요.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좀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내년에 6월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이제 당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네. 상당한 불안감과 위기감이 감지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추 의원이 구속된다면 네. 또 여당이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내란 정당이라고 공격을 더 거세게 할 수도 있고 또 위헌 정당 해산하라 이런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그렇죠. 전망이 있어서요. 네. 또 마침 이제 12월 3일 계엄이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또 시기를 타고 공격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 내부에서는 네.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계엄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좀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지도부 차원에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우리라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지난 대선 때 비상대책위원장 맡았던 김용태 의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개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당 수뇌부도 여러 루트로 의원 개인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얘기는 이슈 더 인터뷰 코너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당내 분위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사과를 두고 근데 당내 이견이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있다고요? 사과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제 지선을 앞두고 중도층 표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이유가 있을 걸로 보여요. 네. 또 이제 계엄 사과를 하지 않고서는 중도층 표를 가져오기 어렵다고는 판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지지율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 좀 쉽게 오르지 않고 있기도 하고 맞습니다. 또 이제 반대하는 측은 다만 이제 사과를 해왔는데 더 이상 하면 또 무의미하다 좀 퇴색돼 보인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민수 최고위원 페이스북에 사과를 안 해서 진 것이 아니다. 무릎을 꿇지 않아야 할 때 굴종했기 때문에 졌다. 또 무엇을 위한 사과인가, 수사를 피하기 위한 사과인가 이런 언급도 했다고 합니다.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다른 얘기가 나오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두 번째 뉴스를 한번 가볼까요? 어떤 소식이죠? 2019년에 있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1심 선고가 저번 주에 있었습니다. 지난주였죠. 그렇죠. 그래서 나경원 의원 등 현역 국민의힘 의원 6명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선고가 나왔었는데 이제 의원들이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사건 6년 7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와가지고 정치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네.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나경원 의원이나 송원석 원내대표는 400만 원이 나왔고 다른 의원들도 그 이하로 맞습니다. 선고가 됐어요. 그럼에도 이제 전현직 피고인들 모두 일부 항소를 네. 결정을 한 것인데요. 이제 나경원 의원, 윤한홍 의원이 어젯밤에 항소장을 늦은 밤에 법원에 제출을 했고요. 네. 또 그 어제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또 항소장을 제출을 했는데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신의 입장을 또 바로 밝혔어요. 정치적 행위였다는 입장을 강조를 했고 또 패스트트랙 사건이 애초에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다 이러면서 기소 자체가 정치적 저항을 위축시키고 민주당 의회 독재의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3부의 법의 찬미 시간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윤기찬 변호사와 함께 다시 한번 여야의 입장들을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먼저 밝혔죠. 네, 어제 검찰은 언론을 통해서 밝혔는데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사건 등 판결과 관련해서 수사팀, 공판팀, 대검과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피고인 전원의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검찰이 그러면서 구형 대비 기준에 못한 형이 선고돼 좀 아쉽다,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좀 하기도 했는데 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유죄가 선고가 됐고 사건이 장기화된 점, 또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는 점이 아니라는 것도 덧붙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웃기더라고요. 사건이 장기화돼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검찰이 이런 걸 왜 신경을 써요? 검찰은 잘못 있으면 수사하고 기소하고 항소하고 이런 게 검찰 역할 아닌가요? 너무 정치권으로 정치적인 균형을 맞추고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이래서 또 검찰 개혁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논란도 가라앉지 않았잖아요.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항소까지 제기하지 않기로 했는데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이번 항소 포기도 역시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앞서 논란이 계속됐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항소를 할 거라는 관측도 있었고 반면에 또 항소를 하면 정치적 논쟁이 더 커질 거란 예측도 있었었는데 네. 어쨌든 이런 대형 사건 경우 통상 검찰이 관례상 항소하는 것이 좀 일반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분석이 계속해서 붙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 민주당의 반응은 어때요? 검찰 잘했어. 항소 포기 잘했어. 항소 자제 잘했어. 이거예요? 아니면 너희들 왜 항소 왜 안 해? 이런 분위기예요? 일단 우선적으로 좀 꼬집고 있는 부분이 이제 검찰 업무 처리 지침이 있는데 1심 선고 형량이 검사 구형량의 이제 절반 미만이면 항소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어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검찰이 분쟁 최소화라는 변명으로 네. 항소를 포기한 것이 법치주의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아니 지난번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에는 항소 자제 잘했다 이렇게 칭찬했잖아요. 뭐 이렇게 이중잣대죠? 이번에 이제 또 이어서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법사위 네. 죄송합니다. 네. 그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엔 집단 행동도 불사했던 정치 검사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언급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국정조사 주장도 제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제 박홍근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이제 유독 패스트트랙 사건만 검찰과 법원이 질질 끈 이유가 자무 궁금하다고 이제 밝혔고 네. 국민의힘 경우에는 당 차원의 논평이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네. 좀 이렇게 다행이다라는 그런 분위기 같은데요. 네. 좋아요. 세 번째 뉴스 가볼게요. 어떤 소식이죠? 네. 그 지난 해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반 넘는 의료 대란으로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었었는데요. 맞아요.
이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심화되면서 일어난 사태였죠. 어제 감사원이 의대 증원 규모 결정과 배정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 의대 증원 추진 과정 전반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이 불편은 아직도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월 2025 학년도부터 전국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 정부가 2035년 의사 수가 15,000명이 부족할 것이다. 이것을 근거로 의대 정원을 내세웠었는데 네, 그 숫자에 오류가 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감사원이 네. 계산을 검토를 했는데 1만 5천 명이라는 숫자는 현재 5천 명 인력이 부족하다는 연구와 향후 1만 명이 부족하다는 다른 연구들을 더해서 추산을 한 거였다고 해요. 또 추산 과정에서는 의료 취약지에서 부족한 의사 인력을 전국 총량으로 해석을 했고 또 네. 현재와 미래에 부족한 의사 수를 단순히 합산만 하는 식으로 인구 구조 변화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네. 당시 의료계에서는요 무리한 증원이 아니냐라고 하고 반발을 했고 이에 반대하는 전공의 파업과 의대생 집단 휴학도 있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게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한 결과다. 네. 또 이게 최소한의 증원 규모다. 뭐 의료계와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아니 그때 저희는 어떻게 비판했냐면 이것도 무슨 천공이 뭐 얘기한 거 아니냐, 뭐 2,000이라는 건진이 숫자에?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많이 했었거든요. 과학적이지 않다 이런 비판 많이 했었거든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뭐라고 했었어요? 네, 조규용 전 장관 이제 900명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5년간 7,000명을 늘리는 안과 대통령실 또 이중대로 일괄 2,000명씩 총 1만 명 늘리는 두 가지를 보고를 했다고 해요. 근데 네. 사실 의료계에서도 내부적으로 좀 일정 수준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나 그렇죠. 봐요. 그래서 한 350에서 500명 정도 수준을 생각해서 맞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정부와 합의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복지부도 애초에 500명 수준에서 논의를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네. 대통령 뜻이 근데 강하게 미친 거죠? 네, 감사원도 윤 전 대통령의 뜻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짚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뭐 불충분하다, 1,000명 이상 늘려야 된다는 취지로 계속 복지부를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것도 술 먹고 또 그냥 늘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 전 장관 진술에 따르면 네. 이제 사회수석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1,000명 정도로 보고하면 혼날 수 있으니 뭐 다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복지부도 이런 상황에서 증원 규모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네. 2,000명 일괄 증원안을 이렇게 심의위원회에 올리면서 의료 대란이 시작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인데요. 기자님이 직접 고르신 더 눈여겨볼 뉴스 소개해 주세요. 네, 많은 분이 우려하고 계신 사고인데 이제 홍콩 고층 아파트 대단지에서 불이 났었죠. 네. 현재까지 사망자 최소 65명으로 집계되고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또 아직 200명이 넘는 실종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려가 더 큰 상황인데 홍콩에서는 1948년 창고 화재로 176명이 숨진 사건 이후 77년 만에 최악의 화재 대참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대단히 무섭고 좀 비극적이더라고요. 불은 26일 오후에 났었잖아요. 네. 진압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불길이 통제됐나요? 네, 27시간 만에 불길이 진화됐고요. 네. 어제 오후 현지 시간으로 6시쯤 7개 동 불길이 전부 통제됐습니다. 이제 네. 아파트가 총 8개 동이었고 7개 동에서 불이 났는데 사고 현장을 담은 영상을 보니까 40분 만에 7개 동이 불길에 순식간에 휩싸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무섭더라고요. 네, 보니까. 맞아요. 그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가장 걱정인데 초기 사망자 집계에서 계속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초기 한 3명, 4명 집계 네. 기사를 봤었는데요. 이제 불이 난 아파트에는 2,000가구 4,100명? 4,100명이 살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인명 피해는 소방관 1명도 포함이 돼 있고 또 부상 70명, 네. 탈출하지 못하고 아파트 내부에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도 27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네. 또 주민 중 노인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일단 대피 주민들은 뭐 이동을 했지만 네. 실종자 수색 작업은 앞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화재를 키운 원인이 대나무 비계와 좀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러한 보도가 많이 나오던데 이게 어떤 거예요? 네, 비계는 이제 건물 외벽에 설치해서 작업자의 이동을 돕는 구조물인데 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철제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대나무는 철제보다 가볍고 저렴해서 많이 홍콩에선 쓰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때문에 불이 이례적으로 좀 빠르게 번졌다는 네. 분석도 나오는데 홍콩 특유의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아파트가 굉장히 높고 빽빽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바람에 불씨가 금방 좀 번질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가연성 소재가 건물 외벽에 설치가 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홍콩 경찰은 건설사 임원 3명을 체포해서 조사 중입니다. 송 기자님 이거 보고 어떤 느낌 드셨어요? 너무 슬펐어요. 네. 참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될 텐데요. 네, 어디서든 좀 이런 사고가 없었으면 하는데 일단은 화재 원인에 대한 좀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또 연말을 앞두고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그렇죠. 홍콩은 또 계속 추모 분위기가 더욱 비통한 그러겠네요. 분위기인데 부상자에 대해서도 좀 빠른 치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실종자도 빠르게 수색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남일이 아닌 게 일산에서 저 60층 아파트 거기서 저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불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부터 좀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독면이나 뭐 이런 것들 소화기 이런 것들이 있나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인데 우리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 화재 조심 불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만 할까요? 네. 이데일리 손희영 네, 기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